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노메드시티 컨텐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시티 컨텐트 구성 요소인 컨셉, 디스크립션, 릴레이션십은 온라인 사전 강의에서도 조금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스노메드시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로 스노메드시티 개념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임상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의 의미는 fully specified name이라고 하는 용어로 상세하게 기술되고 임상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와 의미는 영구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 아이디어가 있으면 스노메드시티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컨셉은 fully specified name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개념 설계는 즉 스노메드에서 개별 개념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는데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18자리까지 가능하고 개념 아이디는 다른 스노메드시티 구성 요소에서 혹은 전자의무 기록에서 지식 기반에서 그 개념을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의 버전 관리를 통해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개념을 삭제하지 않고 비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개념을 들여다보면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 데 사용된 관계가 다른 개념과 구별하는 데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원시 개념, 정의된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시티에서 한 개념은 여러 개의 디스크립션을 가집니다. 디스크립션은 개념에 대한 인간이 해독 가능한 용어를 연결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시된 예에서 8014600이라는 아펜덱톰이죠. 이 개념에 대한 인간이 해독 가능한 용어 목록을 보시면 아펜덱토미 그리고 이 개념이 어느 축에 왔는지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익시전 오브 아펜딕스 또 아펜덱토미 영국식 영어인 아펜디섹토미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아펜덱토미 또 스페니쉬에서 사용되는 아펜디섹토미아 모두 다 디스크립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스노메드시티에서 디스크립션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아이디는 개념 아이디하고는 다릅니다. 그 개념의 버전 관리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립션 버전 관리에서도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디스크립션을 삭제하지 않고 비활성화 시킵니다. 디스크립션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용어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두 가지 유형의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fully specified 혹은 그 동의어. 자,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디스크립션 타입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lly specified name, 즉 충분히 상세화된 명칭은 개념을 모호하지 않게 표현하는 구로 괄호 안에 개념의 유형을 나타내는 계층 태그 혹은 의미 태그라고도 하는데 그 태그를 포함을 합니다. 예로 아펜덱토미 경우 프로시저 축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괄호 안에 프로시저라는 그 명칭을 부여하면서 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동의어가 되겠는데 동의어는 개념을 참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단어, 구로, 검색, 또 뭔가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에서 이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펜덱토미를 설명하는, 표현하는 동의어로 아펜덱토미, 아펜디섹토미, 리세션 드 아펜디시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유형은 그 개념의
디스크립션 목록에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념 아이디가 8014600인 개념을 검색하면 다양한 디스크립션이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서 fully specified name은 FSN으로 구분하고 동의어는 시너님의 준말인 SYN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fully specified name이 appendectomy procedure이고 시너님은 excision of appendix, appendectomy, appendicectomy, appendicectomy, appendicectomia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유형을 표시할 때 해당 디스크립션의 수용 여부 혹은 선호 여부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별표로 표시된 그 동의어가 선호 용어를 나타내는데 브라우저에서 개념의 디테일을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호 용어인데 선호 용어는 개념의 디폴트 디스플레이 용어로 사용자가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지정하지 않으면 바로 선호 용어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선호 용어는 언어 혹은 방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디스크립션 유형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선호 용어는 그러니까 동의어 중에 하나인데 특정 언어 혹은 방언에서 선호하는 용어를 표시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국가별로 선호 용어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노메드 CT에서 용어가 반드시 고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용어가 여러 개념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용어 콜드가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콜드라는 용어는 감기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동의어이고 두 번째 콜드는 감각을 나타내는 차갑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 감각의 동의어, 차가운 감각의 동의어 콜드가 되겠습니다. 스노메드 CT에서 개별 개념은 관계 세트로 그러니까 관계 세트니까 다른 개념하고 하나의 관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관계 세트로 다른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그 개념을 정의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펜덱토미 같은 경우에 이 아펜덱토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프로시저 중에 하나이다. 아펜덱토미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아펜딕스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아펜덱토미와 프로시저 요게 한 세트의 관계가 되고요. 또 아펜덱토미와 아펜딕스가 또 하나의 한 세트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 테이블은 바로 지금처럼 아펜덱토미와 프로시저 그 다음에 그 관계 유형 또 아펜덱토미와 아펜딕스와 또 관계 유형 이렇게 이런 게 하나의 레코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세하게 다른 축에 있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이 개념이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관계 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릴레이션십 그 설계에서도 각각의 릴레이션십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아펜덱토미하고 아펜딕스하고의 그 시술 부위 관계 그것도 하나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아이디로 표현된 릴레이션 안에 아펜덱토미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아펜딕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프로시저 사이트라는 관계를 표현하는 또 그 아이디도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전 관리는 개념이나 또 아까 봤던 디스크립션 버전 관리와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관계 개념을 삭제하지 않고 비활성화 시킨다라는 거고 이제 관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is a 관계 아니면 subtype 관계 또
속성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관계 같은 경우는 목적 개념이 이제 앞에가 출발 개념이고 뒤에 오는 게 목적 개념이라면 목적 개념이 앞에 개념보다는 더 일반적인 경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개념이 뒤에 개념의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또 시술 부위처럼 특정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관계에서는 이제 목적 개념이 앞에 개념을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뒤에 있는 목적 개념이 이 속성의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그 속성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아펜덱토미의 프로시저 사이트이 바로 속성인데 그때 아펜딕스는 프로시저 사이트라는 속성의 값이 되는 거죠. 아펜딕스가 하나의 값이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해드렸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위 유형 관계, 이즈의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 관계는 개념을 더 일반적인 개념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결국 계층 구조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경우에 지리에 누군가가 퀘리를 하면은 지리에 대한 응답으로 특정 개념의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아펜덱토미가 있고 부모 개념의 아펜덱토미 부모 개념의 아펜딕스에 행한 수술 또 라지 인테스틴의 일부 절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펜딕스에 가한 수술이라고 해도 이 아펜덱토미를 가져올 수 있고 지리를 통해서 또 대장의 일부 절제라고 해도 이 아펜덱토미를 지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계층 구조에 따라서 상위 개념으로 만약에 제가 검색을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자손 개념들이 다 검색이 되니까 통계 목적으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릴레이션십 아니면은 서브타입 하이어라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속성 관계입니다. 이 속성 관계는 제가 여러 번 이미 설명드렸는데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질병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질병 개념의 질병의 발생 부위 아니면 그 질병의 원인 인자 아니면 그 질병 개념의 행태학적인 비정상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그 질병 개념을 훨씬 더 상세하게 그렇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 처치 개념이 있을 때 그 처치를 어느 부위에다 해줬는지 그 처치 방법은 뭔지 그거를 표현을 하면 그 처치 개념을 훨씬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덱토미 우리가 봤던 거예요. 여러 번 봤는데 아펜덱토미의 여기 프로시저 사이트 이게 바로 속성이에요. 애트리뷰트예요. 그러니까 아펜딕스하고 아펜덱토미는 이제 그런 프로시저 사이트 관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펜덱토미는 익시전하고 메소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개념, 익시전이 아펜덱토미를 꾸며주는 거고 아펜딕스가 아펜덱토미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값이 아펜딕스고 메소드 관계의 값이 익시전이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 스노메드에서 개념의 정의는 개념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그 예를 보면은 80146002 아펜덱토미예요. 지금 여기 주어진 아펜덱토미 괄호 안에 프로시저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게 바로 fully specified name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잘 디파인된 개념이다라고 여기서 말해줬어요. 만약에 프리미티브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속성 관계를. 그런데 이런 속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바로 그 개념이 잘 정의된 개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펜덱토미는 이제 부모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아펜덱토미는 프로시저 사이트는 아펜딕스다, 아펜덱토미 메소드는 익시전이다. 그러니까 요 관계들 세트, 관계가 지금 보면 하나, 둘,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세트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들이 바로 아펜덱토미를 잘 디파인 해주는데 사용된 관계들입니다. 다른 형태로 다이아그램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런 모습을 띠겠죠. 그죠? 똑같은 정보인데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스 개념이 되는 거고, 화살표 가 향해 있는 이쪽이 타겟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와 타겟, 소스와 타겟, 소스와 타겟, 소스와 타겟. 그런데 관계명이 is에, 여기는 관계명이 procedure side, 여기는 관계명이 method.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셉이 뭐다, 디스크립션이 뭐다, 관계가 뭐다, 요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스노메드 컨텐츠를 구성하는 요소였고, 그럼 이제 스노메드 시티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메드 시티 라이선스를 사서 우리가 얻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구성 요소인 컨셉과 디스크립션과 릴레이션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일이 뭐냐면 레퍼런스 셋 파일이에요. 그래서 ICD와 매핑한 거, 또 온콜로지 서브셋, 널싱 서브셋, 이런 서브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국이 아니고 어떤 연구 목적으로 회원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제 스노메드 시티 라이선스를 사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희도 50만 원 정도 내고 라이선스를 사고 그러는데, 그럴 땐 이 레퍼런스 세트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노메드 시티에서 만든 그 지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멤버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지식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노메드 시티 라이선스를 사면 그 받는 파일의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풀, 스냅샷, 델타. 근데 풀은 지금까지 스노메드 버전이 1년에 2번씩 계속 발표가 됐는데, 그 모든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게 풀 릴리즈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냅샷은 2020년 7월 버전, 그게 스냅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는 바로 2020년 7월 버전하고 2020년 1월 버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 릴리즈 파일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병원이 2020년 1월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버전이 발표가 됐다. 그럼 우린 델타만 필요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 병원이 처음 스노메드를 쓰는데 필요한 거는 바로 스냅샷이죠. 과거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라이선스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2020년 7월 버전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새로 업데이트를 잘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풀 버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그 기관이 아마 스냅샷을 그 구입을 하면, 가져오면 스노메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노메드 레퍼런스 셋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노메드 시티 컴포넌트의 일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일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부가 될 텐데, 그렇게 일부를 구성을 해서 레퍼런스 셋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레퍼런스 셋은 개념의 서브셋일 수도 있고, 디스크립션의 서브셋일 수도 있고, 관계의 서브셋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구성 요소를 정렬한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세트, 뭐 스노메드 시티 개념하고 다른 코드와의 또 다른 분류 체계, 아니면은 지식 자원이 있을 때 뭐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제가 고혈압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개념 같은 거를 스노메드랑 매핑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매핑, 이런 것들이 다 레퍼런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셋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셋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일부를 딱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셋을 만든 그런 경우가 심플 레퍼런스 셋이 될 텐데, 패밀리 프랙티스, 제너럴 프랙티스 레퍼런스 셋, 이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스노메드를 반드시 쓰도록 한 곳이, 레코멘드 한 곳이 그 제너럴 프랙티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NHS에서 레퍼런스 셋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게 심플 레퍼런스 셋의 하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질의를 할 목적으로 레퍼런스 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물, 그 투여 경로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약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개념 중에 route of administration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오랄도 있고 IV도 있고 서브큐도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질의 세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예는 뭔가 정렬을 해놓은 그 레퍼런스 셋인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뭐 엄지, 금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스노메드 세트에는 그게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여주고 싶으면 그렇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ordered component reference set의 하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ssociation reference set은 지금은 이렇게 불리는 개념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불렸는지 그런 거를 연결시켜 놓은 그런 historical association. 지금 제가 이렇게 양쪽에 막대기 두 개를 긋고 어떤 개념을 넣은 거는 스노메드 시티에서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현 방법입니다. 내일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서브셋도 다 개념명을 가지고 있어요. Historical Association 셋이 있는데 그 셋은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rdered Association Reference Set, 그래서 이제 뭔가 카스터마이즈 해서 내가 내비게이션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또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Annotation Reference Set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지들이 쭉 있는데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스노메드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노메드 컨셉하고 이미지하고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런 Annotation Reference Set, 이것도 하나의 레퍼런스 셋이 될 수 있고, 그리고 Attribute Value Reference Set이라고 그래가지고 inactive, 그러니까 컨셉이 비활성화된 거, 그런 것도 또 이제 가지고 있고, 아까 브라우저 보실 때 inactive한 것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 모아놓은 서브셋, 레퍼런스 셋이 바로 이거예요. Concept Inactivation Indicator Reference Set. 그리고 랭귀지 레퍼런스 셋이 있습니다. US English, UK English, Australian English, Canadian English,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똑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좀 다를 때 그 랭귀지 레퍼런스 셋인데, 지금 US English 레퍼런스 셋은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게 수용 가능한 용어냐, 선호하는 용어냐, 이것도 다 레퍼런스 셋이에요. 그 레퍼런스 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는 바로 그 선호 용어를 디폴트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든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레퍼런스 셋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브라우저가 가장 사용자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그 인터페이스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있고, 그리고 멤버 라이선싱 앤 디스트리뷰션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국가가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의 회원국이 되면 그 국가 내에서는 이제 라이선스는 다 무료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라이선스를 가져가서 쓰고 있는지, 스노메드 시스템을 누가 쓰고 있는지 그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무료이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어느 기관이 쓰는지, 어떤 업체가 쓰는지, 그런 거를 내셔널 릴리즈 센터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의료 정보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국가별로 별도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아예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서버도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서버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슨이 이 스노메드 시티를 그 국가 내에서 관리를 하지만 물리적인 서버는 이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라이선싱하고 디스트리뷰션하는 서비스를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서비스가 바로 MLDS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라이선스를 쓰고 싶으시면 바로 MLDS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쓰는지 이제 등록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메드 인터내셔널 매핑 툴이 있어요. 이제 이 매핑 툴은 물론 그거를 보고 다른 매핑에 툴을 만드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거는 ICD-10하고 스노메드 매핑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죠. 스노메드 시티를 ICD로 매핑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미국 사례를 들면서 터미놀로지 서버 얘기를 했는데, 스노메드 인터내셔널에서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워낙 똑같은 일을 하니까 워낙 잘하기도 하고, 또 그 비용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많은 국가에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API, 스노메드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API를 제공하는 그 API가 스노스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체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스노스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스노메드 시티 인터내셔널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걸 활용하는 데 필요한 오픈 소스들을 많이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런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MLDS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이걸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그 회원국이 된 다음에. 그래서 성공해서 여러분들도 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MLD에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물어보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 뭐 이름은 누군지,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등을 이제 입력을 하면, 제가 요만큼만 입력을 하면 제 이메일에 이제 제가 사용자 등록이 됐다는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 안내 메일에 바로 이 사용자 등록하는 그 링크가 이제 따라서 와서 그 링크로 들어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MLDS 어카운트 등록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보를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노메드 시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컨택트 해야 되느냐, 라이선스 유세지 등 이제 조금 그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길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어그리먼트 클릭하고 서밋하면은 라이선스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 라이선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스노메드 시티 브라우저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또 스노메드 시티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노메드 시티 스타터 가이드, 스노메드의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 정말 다양한 그 파일들, 또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방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고대 주교수님 하셨는데 스노메드 시티에 레퍼런스 셋이 있는데 레퍼런스 셋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텐데 그런 부분도 스노메드 업데이트할 때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셋에 제가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ICD-10 그 다음에 클리니컬 텀 버전들이 있고 RX 놈도 있고요. 로잉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ICD-10 CM 9cm, 10cm 그 레퍼런스 셋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인터내셔널 버전에 아예 포함되어 있는 그 레퍼런스 셋도 있지만 로잉크나 RX 롬 같은 경우는 로잉크는 그 인디아나 대학의 그 로잉크 리슨 스트립 그 기관하고 스노메드하고 하는 일이고 RX 롬은 내셔널 라이브 메디슨하고 또 스노메드하고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다양한 기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터내셔널 버전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잉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핑되어 있는 거는 포함되어 있고요. 네. unapproved 용어도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unapproved 용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의료원에서 스노메드 라이선스를 사면 고려대 의료원이라는 그 기관의 고유한 그 아이디를 부여를 받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용어를 새로 추가한다. 그럼 거기서 추가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이디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디가 템포러리 아이디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려대 의료원에서 그 기관에서 추가한 용어가 되고 그게 보건의료정보원에 와서 대한민국의 용어가 되고 대한민국의 용어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그런 버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를 또 이렇게 서밋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서밋을 해서 인증이 인정이 되면 그거는 어프로브도 되고 인터내셔널 버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밋할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대 의료원에서의 하나의 그 익스텐션도 있을 수 있고 국가의 익스텐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어프로브 되기 전 단계가 언어프로브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그 템포러리 텀이라 하면 그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노메드 사용자들이 굳이 열심히 그 새로운 용어를 그 서밋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쓴 용어가 다른 데도 써야지 우리 쓰는 게 다른 데하고 상호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쓰는 거를 국가에 서밋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또 그 글로벌한 데 서밋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용어가 전 세계가 쓰게 되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각 기관의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MLDS의 레지스트레이션을 각각 따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지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기관이 소속되면 기관이 등록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